데이팅 앱 1위인 틴더를 가지고 있는 매치그룹, 투자를 하기에 좋은 기업일까요? 틴더 바로 뒤에서 맹렬히 추격 중인 2위 범블은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이토록 빠르게 추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두 주식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범블과 매치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범블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인을 구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서로를 매칭시켜주고 있으며 온라인 소개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인 범블 애플리케이션 말고도 바두라는 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 보여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범블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로 시작해볼게요. 범블과 바두는 앱 및 웹사이트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월간 사용자 수를 합하면 무려 4천만 명이나 사용을 하고 있다 하죠. 매일 전송되는 메시지의 수가 1억 5천만 개라고 할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프리미엄으로 서비스 사용은 무료로 가능하지만 추가 기능을 결제 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블의 경우 특이하게 여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채팅을 신청해야지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월간 사용자 수가 1230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데이팅 앱들 중에서 결제 대금이 두 번째로 큰 서비스라고 하죠. 여성 친화적인 설계 덕분인지 일반적인 데이팅 앱보다 여성 비율이 30%나 높다고 합니다. 결제를 하여 사용하는 유저의 수가 110만 명이며 유료 고객들의 평균 월간 결제 대금이 25.72달러로 1인당 상당히 많이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두 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죠. 월간 사용자 수는 2,840만 명으로 범블보다 높습니다. 전 세계 데이팅 앱들 중 결제 대금이 네 번째에 위치해 있다고 하죠. 유료 결제자 수는 130만 명이라고 하고 1인당 결제 대금은 12.54달러로 범블보다 훨씬 낮은 결제 금액을 보입니다.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도 살펴볼게요. 먼저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정보들, 성별, 성격, 종교, 학력과 사진을 기입합니다. 그럼 앱이 자동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또는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매칭시켜주죠. 사용자는 사진 및 프로필을 보고 좋다는 의사표현 또는 싫다는 의사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좋아할 경우 채팅, 사진 전송, 음성 전송 등 추가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데이팅 앱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제를 할 경우 좋다고 의사표현을 한 사람들만 색출해낼 수 있으며 그중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를 수 있다고 하죠. 또 채팅을 24시간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채팅 가능 시간을 연장시키는 기능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칭의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유료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 모델도 있고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다 합니다. 특이하게도 범블의 유료 고객들 중 89.6%가 월 구독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범블은 약 10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구독 모델 기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온라인 데이팅 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커플들 중 무려 40%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 하죠. 그래프를 보면 이 수치마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기 시작했고 핸드폰 보급률이 증가하고 더욱 개방적인 문화로 변해가기에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죠. 미국은 연평균 11%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은 더 빠른 13%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블의 재무도 살펴봐야겠죠. 범블의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재무 데이터가 충분히 길지 않아서 정확한 트렌드를 볼 수는 없으나 2020년도에 15%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흑자였으나 2020년도에는 다시 적자를 봤죠. 다만 이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이며 이비타 마진율이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계상 적자 기업이지만 일회성 비용 및 암묵적 비용을 빼면 영업을 하여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블은 성장 전략을 다양한 분야에서 매칭 플랫폼이 되겠다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데이팅 앱에 집중을 하고 있으나 더 나아가 SNS 느낌이 되려 하고 있어 보이죠. 범블 BFF이라는 서비스는 매칭 기능으로 친구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범블 비즈는 링크드인과 비슷하게 커리어용 네트워킹 플랫폼이라고 하죠. 범블의 성장 전략은 뒤에서 소개해드릴 매치그룹의 성장 전략과 비교하여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매치그룹입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매치그룹이란 이름보다는 1위 데이팅 앱인 틴더로 훨씬 잘 알려져 있죠. 틴더 이외에도 45개 이상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매치그룹은 20%대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온라인 데이팅 시장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승자 독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용도별로 애플리케이션들이 전부 나누어져 있는 시장이란 뜻이죠. 사실 이러한 파편화 현상은 모든 SNS 또는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만 머무르는 인간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예시는 부모님과 자녀가 절대 똑같은 클럽에서 놀지 않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팅 앱도 국가별로, 연령별로, 목적별로 사용하는 앱이 전부 다르다고 합니다. 더불어 앞에서 소개한 범블의 IR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당 여러 개의 데이팅 앱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하죠. 여러 개의 앱을 사용해야 진짜 원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매치그룹은 이러한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최대한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하여 포트폴리오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들을 각각 제공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는 틴더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45개가 넘는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다 합니다. 2021년도 2월에 아자르를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 하이퍼커넥트를 2조 원 넘게 주고 인수하기도 했죠. 현재 매치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둘러볼게요. 먼저 틴더에 대하여 말씀드려야겠죠. 틴더는 2012년도에 오픈한 서비스로 매치그룹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온라인 데이팅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 데이팅 앱들과 비슷하지만 터치스크린을 스와이핑하는 새로운 유저 경험을 기반으로 매우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죠. 비즈니스 모델은 프리미엄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추가 기능을 위해서는 결제를 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590만 명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틴더는 낮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이죠. 반면에 매치의 경우 1995년도에 서비스를 한 원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입니다.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죠. 미틱은 2001년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매치와 비슷하게 진지한 만남을 주선해주고 있다 합니다. 이외에도 페어스라는 앱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데이팅 앱이며 대만, 한국에서도 사용이 된다 합니다. 아워타임이라는 앱은 50세 이상인 연령층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힌지는 진지한 관계를 바라는 어린 세대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매치그룹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지역, 다양한 목적을 위한 고객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치의 재무도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틴더만 봤을 때에는 2018년도에는 100% 성장, 19년도에는 43% 성장을 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나머지 서비스들은 매출이 유지만 되고 있어 보이며 어찌 보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특이한 점은 북미 매출과 글로벌 매출 비중이 거의 동일합니다. 글로벌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총 유료 구독자 수가 928만 명이라고 하며 1인당 평균 0.58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살펴보면 범블과 확실히 다른 방향성이 보입니다. 매치그룹은 대체로 지역적으로 확장을 하려 하고 있거든요. 약간 더 알아보니 일본을 상대로 크고 있는 페어스라는 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하와야라는 무슬림 지역을 상대로 하는 데이팅 앱도 서비스를 하고 있죠. 범블과 비슷하게 기능적으로도 비디오 채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수도 꽤 활발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하이퍼커넥트를 인수하여 현재 하이퍼커넥트가 가지고 있는 고객 및 기술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매치그룹을 봤을 때 딱 든 생각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계의 페이스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범블은 스냅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특이한 특징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추격하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죠. 매치그룹의 경우 저는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던 기업인데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어 사지 못하여 아쉬움이 좀 남는 기업입니다. 매치는 현재 매출 대비 19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기존 SNS들과는 다르게 온라인 데이팅 앱들은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브랜드 가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범블과 매치그룹 중 어떤 기업의 미래가 더 유망해 보이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